아니야, 그거. 지금으로부터 제95주년 28 독립선언운동 기념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올해가 일본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한 지가 95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찬가지로 28 독립선언운동이 3.1운동의 도화선이었기 때문에 곧 있을 3.1 운동도 올해가 95주년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5년 후가 기념비적인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2월 7일이지만 내일 2월 8일 날 일본 동경 현지에서 95년 행사가 또 열리기 때문에 저희 서울 행사는 오늘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국민노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노래는 애국가 대통령 1절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애국가 깨어나요? 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1절 하겠습니다.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를 위하여 서울 IMCA 시민사회운동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이사로 수고하시는 원종남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28 독립선언 선포 95주년을 맞이하여 제1본 한국 IMC에서 가졌던 선포식을 기리는 기념식을 서울 IMC에서 갖게 해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암울했던 시절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에 빠져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민족 앞에 돌연히 태양처럼 나타나 나라는 자주 독립국인과 배그민족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나가야 할 5천 역사의 단일 민족임을 부르짖으며 독립선언 선포식을 한국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소리 높여 외친 그 함성을 오늘 이 YMCA 광장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그 후 3.1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YMCA가 주축이 되어 국가 민족을 되찾는 독립운동의 선언을 하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독립된 지 온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정으로 나라를 잃었던 압박받던 36년간의 시절을 상기하고 앞날에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마음가짐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일본의 만행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기 바라며 우리 YMCA를 주축으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8 독립선언은 우리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를 오래오래 기리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 간망하나이다. 1919년 피 끓는 구국 함성으로 부르짖었던 28 학생 독립선언을 본받아 오늘의 한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정신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거기에 서울 YMCA가 주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위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계승하는 서울 YMCA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회원들은 민족 자전의 단체로 이어 키워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8 독립선언 제95주년을 위한 기념사를 안창원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 개빈 여러분, 그리고 독립운동 유관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오늘 기념 강연을 맡아주실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숙명여대 명예교수이신 이만열 박사님, 그리고 본회 이사, 위원, 회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 민족의 행로가 위태롭던 암흑의 시절 1919년 2월 8일입니다. 피 끓는 젊은이들, 청년들이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주장하며 의연히 일어섰던 28 독립선언이 올해로 95번째를 맞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세계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중들이 고통 어린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은 이러한 세계적 조리에 부응하여 일제 철권 통치에 대항하는 조선 민중의 자주 독립 의지를 모아 전 세계의 평화를 애호하는 나라들에게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고발하는 쾌거였습니다. 이후 3.1운동으로 이어져서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8 독립선언 95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자축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전제로 제대로 청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역사, 일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마르지 않는 눈물이 그립습니다. 일본 내 극우 보수 세력들에 의한 역사 교과서 왜곡과 일본 정부의 방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조차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러합니다. 온 세계와 나라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적 에너지를 바른 역사 의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배들의 빛나는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받들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의 청년들이 반석같이 든든한 역사 의식 위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의 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95년 전 적도 동경에서 민족의 자존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기상과 기계를 오늘의 청년들이 배우게 될 때 우리의 미래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 걸기했던 28 청년 정신으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꿰뚫어보고 앞으로의 희망과 비전을 일궈가는 안목과 지혜가 결실이 요구되는 오늘입니다. 28 독립선언은 단지 과거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창조하는 그 정신적 동력으로서 다시 재조명되고 길이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28 독립선언 기념 행사가 단지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후세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사회적 책무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발행과 기대에 하느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서지 오른쪽에 보시면 95년 전 일본 동경에 모였던 제일 한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서 선언하고 동경 현지를 다니면서 선포하고 다녔던 28 독립선언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상을 살려서 현재 서울IMC 대학생 스포츠 회장을 맡고 있는 임준호 학생이 나오셔서 28 독립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국한문 혼용체를 우리가 알기 쉬운 현대어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음미하시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28 독립선언서.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4,30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족의 하나이다. 비록 한때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양국 황실의 형식적 외교 관계에 불과할 뿐 조선은 항상 우리의 조선이었고 통일된 국가를 잃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본은 조선과 일본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1894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후 한국의 독립을 앞장서 승인하였다. 영국, 미국, 불란서, 독일, 러시아 등도 뒤따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뿐 아니라 이를 계속 보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한국은 여러 국가들의 후위에 감사하면서 의욕적으로 제방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당시 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여 동양 평화와 한국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자 일본이 한국 공수동맹을 체결하여 러일 전쟁을 일으켰음을 볼 때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정은 한일 공수동맹의 주된 치대였다. 이에 한국은 더욱 일본의 호의에 감사하여 육해군의 군사적 지원은 못하였지만 주권의 위협을 희생하면서까지 가능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이라는 양대 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종결되어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강화의에서 일본은 독립국의 한국인의 참가를 가로막고 러시아와 일본 양국 대표자의 임의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의결하였다.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는 본래의 약속을 위반할 뿐 아니라 무력한 한국 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하고 기만해서 한국의 국력이 충실하여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각국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사업 경찰권을 박탈하고 다시 징병령 실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를 해산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 군대와 헌병 경찰이 각지에 배치되었으며 심지어 황궁의 경비까지도 일본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으로 하여금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현명한 군주로 추앙받던 광우 황제를 폐위시키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황태자를 옹립하였으며 일본의 앞잡이들로 소위 합병 내각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비밀리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건국 이래 반만년 만에 우리를 이끌어주고 원조하겠다던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에 희생되었던 것이다. 실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행위는 사기와 폭력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같은 엄청난 사기는 세계 역사상 특필할 만한 인류의 치욕이라 하겠다. 보호조약을 체결할 때 적신을 제외한 대신들은 온갖 저항을 다하였고 발표 이후 온 국민들도 가능한 모든 저항을 다하였다. 사법, 경찰권의 피탈과 군대 해산 직후에도 그러했으며 합병 당시에는 아무런 무력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저항을 시도하다가 일본의 정예한 무력 앞에 희생된 자 부지기수였다. 이후 10년간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인해 희생된 자 역시 수십만을 헤아리며 악독한 헌병 정치하에서 언행의 자유를 구속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은 끊어진 적이 없었으니 이를 보더라도 한일합병이 조선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심에서 비롯한 기만과 폭력 아래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대되는 운명을 당하였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혁하는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 사정을 세계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세계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은 한국의 보호와 합병을 솔선하여 승인한 과거의 잘못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합병 이래 조선의 조선 통치 정책을 보면 합병 시의 선언과는 반대로 우리 민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고대 정복자들의 피정복자에 대한 비인도적 정책을 본뜨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종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 적지 않아 구속하고 나아가 행정, 사법, 경찰 등 모든 기관은 조선민족의 개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 또 공적, 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일본인 간의 우열의 차별을 두어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지배를 받게 하려 하며 역사를 개조하여 우리 민족의 신성한 역사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업신여기고 있다. 소수의 관리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과 교통, 통신, 군대 등의 기관의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을 고용하여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국가 운영의 능력과 경험을 획득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하니 이와 같은 무단 전제, 부정, 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기대하기란 실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본래 인구가 많은 조선에 일본인의 이민을 무제한 장려하고 보조함으로써 토착민인 우리 민족은 해외로 정치 없이 떠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모든 기관은 물론이요 사설기관까지 일본인만을 고용하여 하루아침에 조선인의 재산을 일본으로 유출시키고 상공업에서도 일본인에게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산업발전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방면을 살펴보아도 우리 민족과 일본의 이해는 상호 배치되어 그 해를 입는 것은 우리 민족이니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끝으로 동양 평화의 측면에서 보건대 위협의 대상이던 러시아는 지금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새 국가의 건설에 종사하는 중이며 중국도 또한 그러하고 나아가 국제연맹이 실현됨에 따라 다시는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한 강국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최대 이유는 이미 소멸되었다. 조선민족이 끊임없이 저항운동을 전개한다면
일본에 의해 합병된 한국은 오히려 동양 평화를 깨트릴 화근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모든 자유 행동을 취하면서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뿌릴 것이니 이 어찌 동양 평화의 화근이 아닐 것인가? 우리 민족에게는 군대가 없으므로 우리는 무력으로 일본에 저항할 실력은 없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포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고상한 문화를 지녀왔고 반만 년 동안 내려온 국가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비록 단연간의 전제정치하에서 일어난 해독과 불행이 우리 민족을 이 지경으로 이끌었다 하더라도 건국 이래 문화, 정의와 평의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선진국의 모범을 본받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후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을 위시한 세계 각국의 우리 민족에게 민족 자결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해 자유행동을 취함으로써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결의문 첫째, 우리는 한일합병의 우리 민족 자유의사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일본 의회 및 정부에 대해 조선민족 대회를 소집하고 대회의 결의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대해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청구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 공사에게 우리의 의사를 그들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위인 3인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다. 이들 위원은 이미 파견된 우리 민족의 위원과 함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넷째, 앞에 세 가지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포한다.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에 대해 우리 민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1919년 2월 8일 제1본 동경 조선청년 독립단 대표 최파룡, 윤창석, 이종근, 이광수, 최근우, 서춘, 백관수, 김도연, 송계백, 김철수, 김상덕. 민족의 자긍심 속에서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청년들의 기백이 담긴 28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이 순서는 잠깐 만세 삼창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은 기도인대 주신 원종남 이사님께서 선창을 해주시고 다들 일어나셔서 같이 95년 전의 기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1919년에 그 안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 자존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러한 마음을 되새기며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만세! 만세! 네, 고맙습니다. 국제적인 비난과 갈등의 정폭에도 불구하고 지금 멈출 줄 모르는 아베 정권의 그런 우경 군국주의화가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28 독립선언 운동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바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만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기념 강연은 28 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이만열 선생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년 전
이 자리에서 28 독립선언과 당시에 역사 왜곡이 심했는데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28 독립선언의 내용과 역사적 의 그리고 증폭되어 갖고 있는 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당시에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우리 학생들이 일본 법에 제재를 받게 될 때 일본에 있던 몇몇 변호사들과 또 사회 지도층이 한국 제동경 YMCA를 도우고 그리고 이 법정에 구속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의 변호를 맡아서 당시 내란죄로 그들을 얼그렸고 했지만은 출판법 위반 정도로 해서 가볍게 나오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시에 일본의 지성인들이 한국의 독립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도운 말하자면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 한일 민간 협력이라 그럴까 더 높은 보편적 정의와 가치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 참 뜻있는 분들이 협력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점에도 제가 유의하면서 강연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28 독립선언의 경과와 또 선언서의 내용 이런 걸 조금 얘기하고 그런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28 독립선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19년 2월 8일 제1동경 유학생들이 당시 동경에 있는 조선 YMCA 회관에서 선언한 독립선언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읽은 바와 같습니다. 그날 아침 10시 선언서를 먼저 우편으로 동경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관, 공사관 그리고 일본 정부의 각 대신들, 일본 귀족원의 중의원들 그리고 조선 총독 및 각 신문사로 그 선언서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제1본 동경 기독교 청년회관 그러니까 동경에 있는 YMCA가 조선 YMC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학생 대회를 열어 600여 회원의 황호 속에서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28 독립선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유학한 이 유학생들은 이미 한말 때부터 시작되어서 1917년 12월 현재 제1조선인 유학생은 58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동경에 있었던 학생들은 456명이었습니다. 18년 말에는 더 늘어나서 일본에 유학한 학생들이 769명이었고 동경에 있던 학생들은 64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와세다 대학과 메이치, 니폰 그리고 주오 중앙대학 그리고 동양대학 그리고 게이오 경흥대학 이런 곳에서 주로 수학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이 있고 난 뒤에 그 총수가 일본에 있던 총수도 366명으로 줄었고 동경에 있는 수는 310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3.1운동
또는 28 독립선언 때문에 공부하던 학생들이 많이 귀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한말에 대한흥학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회지로서는 대한흥학보라고 하는 것을 간행했습니다. 망국 이후에는 조선유학생 학우회, 또 조선기독교 청년회, 조선학회, 조선여자 친목회 등 자치단체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유학생 학우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큰 테두리의 조직도 1912년 10월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경유학생들은 여기에 대부분 가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학지광이라고 하는 학문의 빛이라는 말이죠. 학지광이라고 하는 잡지도 냈습니다. 아마 한말 일제 하에 여러 연구들을 하는 분들은 이 대한흥학보나 학지광 같은 이런 잡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웅변회, 토론회, 강연회, 졸업생 축하회, 신입생 환영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가지고 모여서 애국 사상을 고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1유학생회가 우리나라 독립, 조선 독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바로 1914년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 직접적인 자극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1917년에 성공한 러시아 혁명입니다. 오늘 읽은 그 선언물 뒤편에도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바뀐 나라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18년 1월 종전을 앞두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평화 원칙 14개조, 이것이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소위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항목 가운데 14개조 항목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해 11월에 성립된 제1차 세계대전의 휴전조약으로 이런 자극들이 많이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은 당시에 윌슨 대통령이 발표한 소위 민족 자결주의의 한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그 민족이 스스로 자기 앞날 독립이냐 예속이냐 하는 앞날을 그 정하도록 결정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윌슨이 제창한 그 민족 자결주의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승전국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패전한 나라, 독일이라든지 당시 오스트리아, 터키 같은 1차 대전에서 패전한 나라들의 식민지는 민족 자결주의를 해당시키고, 그 다음에 승전한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당시 일본은 독일을 상대로 해서 독일은 당시 중국 산동반도 밑에 보면 오늘날 청도라고 하는, 교주만 청도라고 하는 곳을 독일이 조차하고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땅을 빌려가지고 식민지처럼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때문에 일본도 당시 승전국 대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가 승전국 식민지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윌슨이 발표한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계리문 맨 끝에 계리문 제3항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다는 우리는 말이죠. 만국평화회의에 대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해 주기를 요구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민족 자결주의 그대로 한다면은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일본이 승전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걸 해당시켜 달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에 주재한 각국 대사에게 우리 본단의 의사를 해당국 정부에 전달해 주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동시에 위원 3사람을 만국평화회의,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파견을 하겠다. 그 위원들은 이미 파견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위원과 일치되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하는 말을 계리문 제3항에 넣어놓은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당시 독립운동에 나서도록 고무된 것은 1918년 12월 15일자 일본 그 고베에서 간행되는 저펜 애드버타이즈라고 하는, 이건 영국 사람이 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인 독립을 주장이라는 그런 뉴스를 냈습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독립을 요구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유학생들이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유학생들은 이 자극을 그냥 스쳐버리지 아니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1월 6일 동경에 있는 간다는 신전